1667년 안드루소보 조약 이후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분리되어 드니프로강 동쪽과 키이우는 루스 차르국이, 서쪽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자포로제 코사크 지역인 자포로제는 양국이 공동으로 통치한다. 이에 코사크 헤트만 국가도 동서로 분리되게 된다. 서쪽의 헤트만 국가는 1700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코사크 등록제도 폐지 이후 사라지게 된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코사크 제도 폐지 이유는 유럽식 정규군 체계가 도입되면서 불규칙한 코사크 군대보다 정규군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제로 여겨졌고, 코사크 군은 유지 비용 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귀족 계급은 코사크들의 자치와 군사적 특권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코사크들을 통제하려 했는데, 이는 코사크의 자유롭고 자치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코사크 등록제도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코사크들이 또다시 흐멜네츠키의 봉기처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에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이에 반해 동쪽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루스 차르국은 헤트만 국가의 자치를 1764년까지 인정해 주었기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도는 체르니 히우즈의 바투린이었다. 1687년 동쪽 우크라이나의 헤트만으로 마제파가 취임한다. 당시 루스 차르국은 표트르 1세가 통치 중이었는데, 표트르 1세는 북쪽 발트해 진출을 계획했고 당시 발트해를 지배하던 북유럽 패권국 스웨덴과 발트해 패권을 놓고 역사적인 전쟁을 벌인다. 이것이 1700년에 시작되어 1721년에 끝난 대북방전쟁이다. 수많은 코사크는 발트해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과 동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대북방전쟁에 동원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1700년 칼 12세가 이끄는 스웨덴군이 나르바 전투에서 루스 차르국을 완파하자 마제파는 대북방 전쟁이 스웨덴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판단하고 스웨덴과의 동맹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독립을 이루려 하였다. 1709년 칼 12세가 이끄는 스웨덴군과 마제파가 이끄는 코사크군이 연합한 28,000명과 루스 차르국군 4만 명이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 격돌한다. 결과는 루스 차르국의 압승이었다. 패배한 마제파는 오스만 제국 영내로 도망쳤다. 1721년 기나긴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승리한 루스 차르국은 발트 해영토 대부분을 차지해 동유럽의 강대국으로 올라섰고 러시아 제국을 선언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대국이 되려는 스웨덴의 꿈은 무너진다. 폴타바 전투 후 표트르 1세는 기존부터 점차 제한하던 헤트만의 자치를 더욱더 제한하였고 1764년 러시아 제국 예카테리나 2세는 헤트만 제도를 폐지한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다른 지방과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지방이 됐고 우크라이나는 소러시아로 불렸다. 이후 러시아 제국은 1774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의 승리로 오스만 제국과 쿠추크 카이나르자 조약을 체결하여 흑해 자유항행권, 해협 통과권 등을 획득했고 오스만 제국에게 그들의 속국인 크림칸국의 독립을 인정토록 하였다. 1783년 쿠추크 카이나르자 조약으로 완전히 고립무원이 된 크림칸국은 러시아 제국의 장군 포템킨의 공격으로 멸망한다. 이로써 러시아 제국은 크림반도 전체를 손에 넣게 되고 흑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 당시 재밌는 일화가 있다. 크림반도 병합 후 예카테리나 2세는 크림반도를 방문했는데 이 당시 크림반도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포템킨은 예카테리나 2세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느 마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여제가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만을 영화 세트처럼 꾸민 뒤 농민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포템킨 마을의 유래이며 포템킨 마을은 그 후 초라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거칠애라는 뜻을 의미하게 된다.